한 주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핫한 K리그 경기를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풀어보는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영표입니다. 오늘도 설경 감독, 김재성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진짜 화제의 경기 K리그 1 서울과 포항의 경기. 기성용 선수의 이적 때문에 경기 전부터 상당히 관심도가 높았는데 한 팀의 레전드 선수가 은퇴 직전에 그것도 뭐 6개월을 뛰기 위한 목적으로 이적을 선택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일단 시선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성용 선수는 워낙 뭐 한 획을 그은 선수고 아직도 뭐 기량 면에서는 정말 월등한 선수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 보니까 더 뛰고 싶은 데를 선택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팬들 입장에서는 기성용 선수라든가 정용, 박주영, 고요한, 오스마르 뭐 정말 레전드 선수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이제 이적한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충격, 혹은 감독은 또 다르잖아요. 감독은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이런 이제 다 어떤 다른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데 이 소통이 좀 잘 안 된 부분, 그래서 좀 FC 서울에 굉장히 시즌 중간에 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감독이 누구의 잘못이다? 어? 누구의 잘못이다? 뭐, 김기동 감독의 잘못이다. 아니 나는 아니, 잘못이다. 구단의 잘못이다? 아니면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이제 FC 서울도 끝나는구나 이제. 지금 몇 개째 팀들이 지금. 어? 저는 구단 잘못이 좀 큰 것 같아요. 구단은 그런 어떤 감독 입장과 선수 입장과 팬들 입장을 잘 저거해서 감독과 계속 소통하고 또 선수를 또 설득하고 하면서 이런 어떤 일들이 안 벌어지게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성룡이가 운동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하는데 성룡이가 서포터즈 앞에 딱 서서 되게 길게 한숨을 근데 그게 되게 귀에 전 딱 박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많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 한숨일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이런 문화가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이 레전드를 좀 대우해주는 문화가. 이게 시작만 어떤 구단에서 확실하게 시작을 하면 저는 이거 문화는 계속 좀 다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작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아쉽긴 했어요. 네.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이슈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 얘기 좀 해. 뭐 독하게 분석을 해놓고 혼자 그냥 약하게 하더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나는 성적이 명문팀의 하나의 여러 조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거든. 그 팀의 어떤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그런 가치를 지키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져서 명문팀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데 구단에 있는 수뇌부들이 성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 서울 팬들이 원했던 거는 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울 팬들이 원했던 거는 팀에 헌신한 선수들에 대한 예우를 구단 차원에서 좀 해줘라 라는 어떤 선수 사랑에 대한 어떤 시작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FC 서울뿐만 아니라 K리그 전체 구단들이 팬들은 이 전통과 이 문화 이런 것들도 되게 강렬하게 성적만큼 원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 개인적으로 성룡이는 후배니까 성룡이가 나랑 통화도 했었는데 나는 솔직히 어떤 의견을 냈냐면 다른 유니폼을 입는 것에 대해서 나는 좀 반대를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룡이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만큼 선수 시절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난 그것도 선수로서 너무나 존중을 하거든. 그래서 성룡이가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포항 가서 정말 마무리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박수와 축복과 환호를 받으면서 뭐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은퇴를 했으면 나는 이제 처음부터 유럽을 나가서 K리그에 내 소속팀이 없었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포항을 왔었고 그다음 울산 갔다가 인천을 가서 마무리를 했는데 내 기대치 못 해준 것도 되게 많았고 그 감독님 뭐 트러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어떤 팀을 옮긴다든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이 마무리 선수로서 K리그에서 마무리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 내 생각만큼 일이 안 풀리더라도 여기서 그냥 잘 마무리하고 하는 것이
되게 좋았을 텐다는 그런 아쉬움도 되게 들기 때문에 박수 받는 어떤 그런 마무리가 잘 돼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잘한 선택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서울과 포항. 자, 일단은 네.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줄 평. 환호보다 야유로 가득 찬 서울 월드컵 경기장. 네, 그랬어요, 진짜. 그랬죠. 딱 한 줄 평. 솔직하게 얘기하네. 되게 직설적으로 솔직해. 나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 소리가 막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은. 굉장히 좋다. 되게 독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발전하고 있는 것 한열보다 오케이. 네. 형. 나는 4대1 대승에도 웃지 못한 서울. 좀 약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좀 뭔가 뭐랄까. 좀 비난이 이게 많아서. 아니 요즘 죄송한데. 운동장에서 듣던 죄송한데 이게 최선이에요. 운동장에서 듣던 야유들이 이제 막 그 댓글로 나오니까 좀 약해질게요 지금. 그래요? 네. 요즘 최선입니까 이게? 막 야유를 막 안팎으로 들으니까 힘드네. 그래? 집중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서울은 경기를 치렀어야 했는데 최근 근래 그 어떤 경기보다 오히려 좋았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거든요. 서울이 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첫 번째 득점을 만들기까지 과정을 보면 좀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후방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승원 선수가 포항의 마지막 3선 라인과 그 미드필더 라인, 2선 라인 아니면 뭐 1선 라인 그 사이사이에서 볼을 받는 그 움직임이 아주 좋았고 거기에서 이제 볼을 거머쥐기보다 계속해서 원터치를 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어찌됐든 그 위치에서 볼이 살아나가면서 서울의 공격이 공격적으로 좀 이어지는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볼이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서울 선수들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보여져요. 자,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볼을 논스톱으로 돌려주고 이제 동료가 볼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다음에 둑스도 볼을 주고 또다시 저 뒷공간으로 또다시 뛰어들어가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여기서 또다시 이제 볼을 사이드로 뺀 다음에 또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저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여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항이 상당히 어려워했던 초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첫 번째 득점을 만드는 상황도 보게 되면 똑같이 이제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여기도 지금 정승호 선수가 볼을 받아내고 이게 이제 측면에 있던 분석이 연결이 되고 여기서 이제 1대1 돌파가 사실 포항의 수비가 살짝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이 상황이었던 거죠. 돌파가 좋은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1대1 시도를 했을 때 박승우 선수와 신광 선수가 더블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수비를 펼쳤는데 볼에 도전하는 그 발이 이제 상대 루카스 선수의 발을 건드리면서 이제 페널티킥을 내주는 이런 상황이 포항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첫 번째 실점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울이 선제골을 넣기는 했지만 포항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뭐 포항의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공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오베르단 선수가 28분에 퇴장당하면서 경기 전체가 그냥 완전히 한쪽으로 흐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팔꿈치가 정확하게 이제 얼굴 쪽에 딱 맞으면서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팔꿈치가 얼굴 쪽에 가격이 되면서 주심은 퇴장을 선언을 했어요. 아마 오베르단 선수 입장에서는 전혀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느낄만 또 합니다. FC 서울이 선취 득점을 하고 또 경기도 잘 운영을 한 건 맞지만 축구라는 것은 항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뭐 바꿀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 퇴장이 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사실은 서울은 중원에서 그다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기성용이 빠진 서울의 중원. 포항전에서는 어땠나요? 기성용 선수가 사실 많은 경기 뛰지 못했잖아요. 올 시즌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를 확 느끼지 못하겠어요. 뭐 한 가지 찝자면 이제 영상에 보면 알겠지만 저런 어떤 공간을 비했을 때 황도현 선수가 볼을 잡아서 굉장히 잘 돌아섰거든요. 이랬을 때 포항도 보면은 지금
거의 약간 맨투맨 수비식으로 양쪽 3백들이 지금 다 이렇게 따라 나왔거든요. 한현선 선수하고 가운데 전민가, 그 다음에 우측에 박승호 선수가 이제 확 따라 나가다 보니까 공간이 완전히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둑 선수가 굉장히 공간이 잘 빠져나가서 거의 1대1 상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이런 부분에서 기성용 선수가 만약에 돌아섰다면 정말 둑 선수가 나가는 공간에다가 탁 넣어줬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세밀한 부분은 아무래도 기성용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저럴 때 좀 아쉬움이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김기동 감독님은 기성용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건 물어보세요, 직접. 아니 우리가 지금 뭐 내부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에? 아니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그러면 김기동 감독은 왜 성룡이를 제외하는 통보를 했을까? 감독님의 어떤 생각하는 컨셉, 미드필드로서의 어떤 컨셉에 좀 안 맞아서 뭐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제 배제를 우리가 시켜놓고 생각하는 건 경기력적인 부분이 과연 전부인가. 또 그 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고, 그게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팀 안에서의 어떤 뭐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경기력적인 부분이라고만 한다면 충분히 저는 기성용 선수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뭘 얘기 들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봐. 야, 여기 뭐 어차피 유튜브인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여기 유튜브야. 여기 유튜브야 괜찮아. 형 같이 들었잖아 어쨌든. 야, 얘기해요. 어제 뭐 경기장 가서 들은 것 같은데. 경기 외적인 부분일 수 있다. 눈이 갑자기 뭔가, 오랜만에 초롱이가 됐는데? 뭔가 반짝반짝한데 뭔가 지금? 있을 수 있겠네. 야. 경기 외적인 굉장히 부분일 오랜만에 수 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김기동 감독은 기성용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결국 기성용 선수가 이적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네. 진짜 이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FC 서울 팬분들도 결과에 더 진짜 집착을 하실 것 같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 4대 대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사 보니까 범벅도 있었고 뭐 한경도 되게 있었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코리안컵 8강이 또 있잖아요. 전북과의 경기 굉장히 또 서울 홈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경기부터 잘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이 분위기를 좀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 있을 때 선수들과 되게 호흡이 좋았고, 서울에 올 때 이미 김기동 감독은 이런 그 외부의 시선이 있었거든요.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는 했지만 과연 서울에서 서울 선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시험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바로 딱 이제 그 시험대에 올라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A 서울은 지금 이제 6위로 올라갔는데, 상위권 진입이 올 시즌이 끝난 때쯤에 FA 서울의 순위를 만약에 한번 예상해 본다면 그냥 부담 없이 누가 이거 뭐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 한 4위? 4위쯤? 네, 그러면은 대단히 그 성공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4위쯤에서 끝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제 상위 스플릿은 갈 것 같아요. 상위 스플릿은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5, 6위. 대전 뭐 잘 하고 있고, 또 울산도 치고 올라올 것이고, 작년 이상의 성과를 내는 거는 좀 어렵지만 작년하고 쉽지 비슷할 않을 것 것이다. 같은데 거의 비슷하거나 좀 되지 않을까. 자, 이제 포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 시즌 초반에는 포항이 상당히 불안했는데 이제 유망주들을 과감하게 투입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이 됐고, 최근에는 나름 되게 괜찮은 경기력을 가졌어요. 지난 경기에서 포항 어떻게 축구를 했나요? 좋은 공격수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역동적인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플레이를 하는 팀인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것은 오른쪽에 박수일 선수가 지금 어정원 선수를 마킹을 하나 나갔고, 조르지 선수가 안에 있다가 나왔을 때 야잔 선수가 딸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이 저런 것들을 좀 역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났던 게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에서 보면 포항의 선수들이 8명이 지금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선수들이 8명이 화면에 딱 잡힙니다. 지금 8대 8이에요, 이 장면이. 그 얘기는 뭐냐면 화면 안 보이는 심판 오른쪽 뒤쪽에 2대2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뒷공간에 때려놓고 뒤쪽에 있는 이 이호재나 주닝요 싸움을 걸만 하거든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이 빌드업을 통해서 이
복잡한 미드필더를 통과해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포항 입장에서는 조금 축구를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야잔이 끌려 나온 그 뒷공간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했더라면 포항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장면 또 보시면 지금도 조루 선수가 안으로 왔을 때 지금 센터백 끌려 나오고 왼쪽에 수비하고 있는 김준 선수는 아예 그냥 주민이를 이제 맨투맨 하다 보니 공간이 완전히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랬을 때 황동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볼을 보다 보니까 미드필더가 비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저 오베르단한테 들어가는 저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자 패스, FC 서울의 수비 방식을 역용하는 어떤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게 탁탁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 포항의 공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설상가상으로 오베르단 선수의 퇴장이 나왔어요. 이 퇴장 이후에 포항은 말 그대로 정말 답을 찾지 못한 경기가 계속되고 말았습니다. 오베르단 선수가 이전에 포항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 그다음에 존재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퇴장으로 빠진 이후에 이제 그 빈 공백이 너무 크게 보였었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공격 장면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포항은 이제 조르지 선수가 한두 번씩 볼을 잡은 이후에 이제 공격적으로 볼을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공격 슈팅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포항으로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오베르단 선수가 이제 앞으로 한 2경기 정도를 이제 또 경기를 못 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기성용 선수가 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이 팀에 녹아들면서 조금 더 이 팀의 빌드업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가 좀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포항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보다는. 긴 거리 어떤 패스, 바로 조르지라든가 주능유한테 패스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킥을 가지고 있고, 오베르단 선수한테 간다든가 끌고 갔을 때 공간이 생기면은 주능유한테 줘가지고 주능유가 뭔가 한다든가 해서 오히려 이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한테 빌드업을 좀 리드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유 있는 선수가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기성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 좋은 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뒤쪽에 배치되기 시작하면 상대 수비라인 입장에서는 섣불리 앞으로 밀고 올라오지 못하게 되고 좀 뒤로 처지게 되는데, 그래서 좀 더 뒤로 처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드필더에서 포항이 조금 더 공간을 가지고 축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기성용 영입을 통해서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왼쪽에 조르지, 주닝요, 이호재, 오베르단, 거기다가 이제 기성용까지 딱 들어간다면 이 정도 선수 구성이면 올 시즌이 끝날 때 포항의 순위는 몇 위쯤 가 있을까요? 저는 3위. 3위. 포항 3위, 서울 4위. 4위는 서울. 사람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지? 왜 아니, 우리 형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뭘 예상일 맞추고 뿐이야.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나도 생각을 안 중요하게 해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상하는 거야. 재미로. 강성윤 대표팀 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굉장히 좌절했다가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날에 그냥 또 추가받다가 됐다니까 완전히 그 좋아가지고 그냥 됐어, 안 그렇게 그걸 집착하냐고요? 뭐 틀릴 수도 있고 집착하는 게 맞는 아니라 거지.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지. 추가발탁이 살렸다. 자 어쨌든 간에 포항이 한 5위 정도 갈 것 같고. 포항이 5위야. 포항이 5위다. 아, 기성용을 보낸 서울, 기성용은 품은 포항. 시즌 마지막에 웃는 팀은 누구일까요? 자, 재성. 포항. 포항. 나도 포항이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포항이 웃을 것이다. 자꾸 형 왜 다 따라와? 이제 좀 안정적인 쪽으로 갈래 나. 알겠습니다. 자, 영평은? 어쨌든 기성 기성용을 어디? 품은 영평 나도 어디가? 기성용을 품은 포항이 조금 더 결국에는 웃을 것 같다. 서울 팬들이 이기고 지는 것보다 전통과 문화와 이런 어떤 그 유산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올 시즌 내내 어느 정도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큰 문제 없이 그 엄청난 그 포항 서포터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선수단이 안정감을 누릴 확률이 높다. 그런 면에서라도 기성용을 품은 포항이 올 시즌 조금 더 웃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영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